이제 얼마 남았냐 단어? 한 바퀴까지 아직 멀었나? 이거 단어 하다가 아마 3월 둘째 주부터 내신 대비가 들어가는데 그 전에 딱 2월 말까지 현재 단어 쓰다가 이제 내신 단어장으로 바꿀 거야. 알겠지? 학교별로 선생님이 내신 단어장을 만들어 줄 건데 그거 가지고 이제 단어 외우고 요거는 잠깐 폴딩을 시킬 수 없어. 그리고 다음 주 월수는 부정 연휴니까 쉬고 금요일 날 몇 시라 그랬지? 몇 시? 몇 시였지? 10시. 아침 10시야. 밤 10시 아니고. 그냥 아침 10시에 올 수 있겠지? 예전에 고3들은 토요일 날 8시 반 9시에 불러서 한 적은 있었는데 내가 여기 나도 여기에 10시까지 나는 선생님이니까 10시까지 오면 안 될 거 아니야. 내가 10시 수업인데 10시에 막 허겁지겁 오면 안 되니까 보통 나는 1시간 전에 와 있어야지. 난 성격상 좀 안심이 되거든. 여기 9시까지 오려면 나도 거의 6시 반에 일어나야 돼. 집이 김포가 아니거든. 빼어 한 번 알겠지? 아침에 상쾌한 얘기 마시고. 자, 오늘은 얘들아 어법성 판단에 대한 어법성 판단. 자, 몇 가지 조금 어법성 판단 문제 풀기 전에 니네가 조금 반드시 알아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내용을 좀 정리하고 나서 문제를 써볼게. 이게 봐봐. 해석에 의존하지 않는다. 독해 혹은 내용 문제, 내용을 물어보는 문제가 아니다. 이거 당연한 얘기잖아. 당연한 얘기잖아. 당연한 얘기를 내가 여러 번 얘기를 하는데 나중에 문제를 이렇게 푸는 걸 보잖아. 그 당연하지가 않아. 또 첫 번째 줄부터 이렇게 밑줄을 치면서 읽는 애들이 있더라고. 그거 볼 때마다 너무 답답해. 그렇게 풀지 말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가지고는 얘들아 해석은 할 수 있을지언정 이게 이런 내용인가라고는 알 수 있어도 문법 문제를 푸는 거랑은 전혀 별개의 문제야. 헛수고라고 헛수고. 그래서 어법성 판단의 문제 풀 때 이 풀이 요령이 얘들아 일단 기본적으로 해석에 의존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야. 이게 대전제야. 이건 문법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거. 문법이잖아. 그러니까 문장의 법 가지고 풀어야 되는 거야. 법에 맞냐? 법에 위배가 되었냐? 우리는 그 판단만 해주면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문제를 출제한 사람도 그 다음에 이 29번에 항상 고정되어 있는 어법성 문제의 특성상 밑줄 친 부분에 대해서 이 밑줄 친 부분이 법을 위반했냐? 그지? 아니면 법을 맞췄냐? 근데 보통 어떤 문제야? 어법상 일치하지 않는 걸 물어보는 문제잖아.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범법자를 찾는 거야. 범법자, 범죄자를. 그러니까 누가 이 법칙에서 어긋났는지에 대한 그 법만 우리는 들이밀고 얘가 그 법을 지켰나 지키지 않았냐만 판단해주면 그걸로 끝인 거야. 내용이 뭐가 됐던, 내용이 쇼킹했던 안 쇼킹했던 전혀 우리랑은 관계가 없다라는 거지. 당연한 얘기지만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야. 두 번째. 이게 지문이 있잖아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1번이 있어. 1번에 주어, 뭐 동사, 목적 하는데 예를 들어 동사의 밑줄을 쳐놓은 거야. 그지? 그 다음에 위에도 뭔가 막 주어, 동사, 목적 쭉 하고 또 주어, 동사, 목적 막 문장이 있다가 쳐. 여기는 관계가 없는 거야. 방금 얘기했잖아. 그지? 그러니까 만약에 1번을 제시해 놓고 동사의 밑줄을 쳤으면은 동사만 봐가지고 문제가 풀리든 안 풀리든 이건 풀리지는 않지. 왜 안 풀리겠어? 얘는 기본적으로 문제를 설계해 놓은 것이 여기다가 밑줄을 쳐놨으면은 빨리 앞에 일단 문장의 시작점이 어딘지가 제일 중요해. 그래서 only 밑줄 친 문장만 분석하는 얘기는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하면 밑줄 친 부분에 그래서 무조건 한 문장 안에서 이 문법이 틀리냐 맞냐가 결정이 되게 되어 있어. 모든 게 다 쉽게 말해서 수학적으로 얘기하면 다 독립변수야. 얘를 풀기 위해서 이 앞의 내용이 연결되어 있지가 않다는 거지. 전혀 관계가 없다는 얘기야. 예전에는 솔직히 더티했어. 어떤 게 더티했냐면은 여기다가 밑줄을 쳐놓고 앞의 내용을 읽어봐야지만 이게 풀리는 문제가 나오기도 했었거든. 요즘 최신 수능은 그런 패턴이 아니야. 학교 내신은 말할 것도 없는 거야. 그래서 밑줄 친 부분이 딱 나타났다. 그럼 일단은 모든 편견을 버리고 밑줄 친 부분의 문장의 시작점이 어디인지를 파악해서 그 한 문장 안에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라는 것이지. 됐냐? 그 다음에 두 가지만 더 할게. 하나는 주어 밑줄, 하나는 주어의 밑줄 쳤다는 얘기는 뭐냐면 여기에 밑줄을 쳤어. 그럼 이거는 뭘 얘기하냐면은 그 의도가 뭐냐면은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놈이야? 라고 물어보는 거지. 그럼 주어 자리에 올 수 있는 분은 다 5개 정해져 있잖아. 첫 번째 명사, 두 번째 대명사, 세 번째 투부정사, 동명사, 명사, 절.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건 5개. 우리가 그래서 이 전 문법 책의 마지막 파트에서 뭘 배웠어? 원래 이 5 녀석들만 문장의 주어 자리에 와야 되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문장의 주어 자리로 뭔가 부정어, 전치사 이런 거 등장하면 뭐가 발생한다? 도치가 발생한다 그랬지. 일종의 알러지 반응이 일어나는 거야. 그것도 나한테 내 피부에 안 맞는 화장품을 쓰면 금방 막 두드러기 일어나잖아. 그렇듯이 문장도 원래 와야 되는 5가지의 품사가 주어 자리에 나와야 되는데 오지 않아야 되는 애들이 나오는 순간 문장이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면서 동사랑 주어랑 바뀌는 거거든. 그래서 이 공식이야 일종의. 주어에 딱 밑줄을 쳐놨으면 정말 주어 자리에 올 수 있는 품사야. 일단 이거를 가장 먼저 검증을 해보라는 거지. 두 번째, 동사 밑줄은 딱 2가지밖에 없잖아. 첫 번째 동사의 밑줄 치면은 뭐야? 동태. 능동이 맞냐 수동이 맞냐. 이게 주어와의 관계를 따지면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가 되는 거야? 주어와 동사의 스위치. 딱 정해져 있지. 그래서 이런 한 4가지 정도의 기본 가이드라인을 머릿속에 집어넣고 오늘의 문제는 어법성 판단의 48번 문제예요. 시간은 1분 30초 줄 테니까 집중해서 문제를 풀어볼게요. 우리가 일단 아침에 기상한 지 12시간 정도가 됐기 때문에 이 시간대가 좀 졸린 시간대야, 알겠지? 근데 이 수면 요괴에 지배당하지 않고 잘 집중해.
됐냐? 그렇게 썩 만만치는 않았었지. 니네 이거 우리 그거 했잖아. 해석 노트 있었지. 이거 아니었나? 24년 6월 했던 기억 안 나? 아직 안 했어? 했잖아. 아니 6월까지 안 갔구나. 지금 2025 6월인가? 곧 만나게 돼. 장기고는 거의 시험범위라고 생각하면 돼. 이번 중간고사에 만나게 돼. 거의 90%. 장기고는 시험 범위가 좀 고약해서 2개년 치료돼. 2025, 2024 이거죠. 자, 일단 어법의 밑줄에 대한 것을 분석하기가 일단 중요한 좀 단어들이 있어서 정리만 좀 하고 들어갈게. 잘 써놔. 쓸데없는 단어에다가 이렇게 밑줄 안 치기 때문에 써놓은 거는 반드시 적어놓고 기억해야 돼. 또 나오거든, 또 나와. 그다음에 remains가 이거 문장 아마 해석을 못한 사람도 있을 수도 있어. 답을 2번으로 한 사람도 있을 수도 있어. 왜냐? remains가 뭘로 보여?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거든. 동사 이외의 remain을 너네들은 만나본 적이 없거든. 내가 맞잖아. 니네가 알고 있는 remain의 최대치는 뭐야? remain. 유지하다, 남다 이런 뜻이잖아. 그런 뜻이 아니었거든 얘는. 일단 품사가 달랐어. 그래서 중요한 거야. 뭔지 아니 얘들아? 앞에 인간이 붙었지. 그치? human remains 하게 되면은 시체. 사실은 얘가 더 많이 쓰이거든. corpse 말고 시체 혹은 dead body라는 말도 써. 이게 사실은 remains 했을 때 가장 많이 쓰이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게 더 많이 쓰이는 건 뭐냐면 뭐 옛 선조들의 유물이라는 뜻에서 remains가 쓰이기 때문에 이때 유물은 또 어떤 단어가 많이 쓰냐? lyrics라고 하는 명사, 그 다음에 remnants. 동의어도 알아둬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써놓은 겁니다. obtainable. 획득 가능한. 그 다음에 excessive. 그 다음에 settle in 하게 되면 자동사야. settle 돼 있는 정착한. 그 다음에 permanence. 자, 그 다음에 domesticating 뒤에 보니까 뭐가 있었어? animals가 있었지. 우리 김포공항, 니네 동네 있잖아, 그지? 우리 동네 있죠, 여기 김포공항, 그지? 김포공항에 가면 얘들아, 이렇게 김포공항 공항 청사가 있으면은 여기 간판이 하나 있거든. 이렇게 써놨어. 인터내셔널이 있고, 잘 보고 봐야지, 그지? 인터내셔널이 있고, 도메스틱이 있어. 도메스틱 가면은 무슨 비행기 탈 수 있을까? 국내선을 탈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도메스틱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뭐가 있냐면은 그 안에, 안쪽, indoor, inside. domesticating animals는 원래 이 반대말이 뭔 줄 아니? wild animals야. 집에서 키우지 않는, 우리 집에서 키우는 걸 두 글자로 뭐라고 얘기해? 집가자를 써가지고 가축이라고 얘기하지. 그러니까 domesticating animals는 길들여지. 그러니까 집에서 키울 수 있도록, 집 내에서, 집 안에서 키우도록
길들여진다는 뜻이야. 어휘 공부 잘 해놔. 그래서 길들여진 동물들. 그 다음에 cultivating 뒤에 꾸밈받는 명사가 build였지 경작하는 거야. 이게 여기 뒤에 만약에 밭이라고 하는 명사가 없었잖아. cultivate은 기본적으로 뭔가를 개발하다 이런 뜻이 있어. 근데 아무 때나 이렇게 개발하다가 아닙니다. 이게 뒤에 꾸밈받는 명사가 받친 경우에는 경작하다는 뜻입니다. 쟁기질하다 이런 뜻이지. 그 다음에 epidemic disease. 이게 뭘까? 유행병 이런 뜻이 되는 거야. 전염성, 그지? 그러니까 계절성 독감 있잖아, 그지? 얼마 전에 유행했었던, 지금도 유행하고 있는, 그지? B형 독감 같은 것들, 이런 게 다 epidemic disease라고 얘기하는 거야. epidemic이란 말을 쓰지. 그래서 요거는 epidemic은 그래서 뭐다? 계절적이면서 좀 어느 정도 국지적인 지역, 특정 지역. 그다음에 이제 이게 전 지구적으로 이렇게 돌고 도는 병. 우리 옛날에 코비드 19처럼, 코로나처럼. 그 뭐라 그래? 팬데믹이라고 얘기하지. 데믹은 똑같은데 에피는 조금 좁은 지역에서 발생하는 계절성 유행병. 그 다음에 팬데믹은 지구촌을 휩쓸 정도로 유행. 그러니까 과거에 뭐 14세기 막 흑사병 이런 것들 있잖아. 그치? 근데 그것도 에피데믹이야 사실. 코비드와 같은 전 지구적으로 한번 휩쓸었던 그런 질병은 없지 거의 사실. 전 지구적으로. 자, density, 밀도라는 인구 밀도, 알지? 인구 밀도. 자, 상당히 중요한 어휘들이 있었기 때문에 정리를 해줬고, 봐봐. 자, 일단 밑줄을 치라고 했지, 그지? 근데 밑줄 친 거에 문장의 시작 지점을 찾아서 올라가봤자 여기서부터가 시작이었지. 그 다음에 아까 내가 얘기했던 가이드라인 가운데 얘 분명히 누가 봐도 동사 밑줄이지. 그럼 우리가 판단할 것은 동사와 목적어와의 관계가 아니라 동사가 주어와 맞게끔 쓰여졌는지를 보면 되는 거야. 더군다나 관계대명사가 쓰였다는 얘기는 문법으로서의 관계대명사가 아니라 관계대명사가 왜 존재하는 거야? 얘는 그냥 앞에 두 글자 하는 역할이 꾸며주기 위해 존재하는 거야. 그것도 뭐 선행사라든지 어떤 위치 앞에 있는 놈을 꾸며주기 위해 존재할 뿐. 그게 없으면 관계대명사는 존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거는 관계 부사 역시 마찬가지의 원리야. 그러면 자, 묘사를 하는 게 아니래. 조동사 뒤에 지금 BPP니까 묘사가 된다는 뜻이지. 근데 중요한 건 앞에 누굴 꾸며주고 있는 거야. 수렵 채집인의 라이프 스타일, 생활 양식. 그러면 사람이야 주어가 사물이야, 채연아. 생활 양식이니까. 물의 개념이죠. 생활 양식이 지가 묘사를 하겠냐? 야, 묘사를 할 수 있는 거는 직접 생물만 가능한 거야. 얘는 묘사가 되어져야 되는 거야. 사물이니까 이 BPP는 맞다라는 거지. 잘 봐. 야, 뒤에 아무것도 안 읽었어. 그치? 얘만 그런 게 아니라고 계속 봐. 1번은 맞다라는 거야. 그 다음에 2지 봐봐. 또 동사의 밑줄 쳐놨지. 그치? 그러면 동태는 보니까 has pp니까 근데 여기까지 안 가 있지, 그치? 안 가 있잖아 지금. 그럼 얘는 이 현재 완료에 관심이 없는 거야. 오로지 얘는 뭐야? has가 맞냐 안 맞냐를 보는 거지. 그럼 빨리 뭘 찾아야 되는 거야?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 동사 밑줄은 주어와의 관계이기 때문에 동태를 따지거나 아니면 수일치를 따지거나 빨리 앞에 주어를 보면 되는 것이지. 그냥 그대로 추정만 하면 되는 거야. 끝으로 올라가니까 뭐가 있는 요런 게 있어서 초기에 수렵 채집인의 사회로부터의 인간의 시체에 대한 검사, 연구. 중요한 거는 examination이 주어가 되는 거지. 얘 지금 S가 없잖아. 그럼 복수야 단수야. S가 명사 뒤에 S 없으니까 단수잖아. 그럼 해지라고 쓸 수 있네. 끝. 됐지? 지금 다 동사 앞에서 끝나고 있지 지금? 같은 원칙, 로직이야. 그 다음에 3번으로 가봐. 왓의 밑줄을 쳐놨지?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문장의 시작 지점 봐봐. 문장의 시작 지점이 불과 요 앞에 있었어. 그지? 봐봐. 요게 가장 최대인 배치. 이
2인 이하의 부사구 강조구. it what이 아니라 it that 강조구문이었지. 답은 3번이었어. 맞은 친구 완성. 칭찬해. 그 다음에 4번에 undoubtedly라고 하는 표현 있지. 얘는 도대체 뭐였을까? 자, 여기에 가이드라인 하나 더 추가. 형용사와 부사의 밑줄은 얘가 형용사나 부사의 공통점이 뭐야? 세 글자로. 수식어. 그냥 그저 누구를 이렇게 꾸며주기 위해 존재할 뿐이잖아. 그러면 결국에 이 부사가 여기에 이 자리에 제대로 와서 꾸며주고 있냐를 물어보는 거지. 보니까 뭐 하는 거야? 의심할 여지가 없이 ready to는 lead to의 과거니까 뭐뭐의 결과를 가져왔다. 동사 수식이잖아. 동사를 부사가 수식해주는 게 맞아 틀려? 맞지? 얘는 얘 말대로 지 말대로 의심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맞는 거야. 그 다음에 5번에 자 봐봐. 우리 빨리 이제 배운 거 한번 이용을 해보자. 컴마 뒤에 ing가 붙어. 내가 보통 컴마 뒤에 오는 ing 10개 가운데 9.9999개가 뭐라고 그랬지? 분사구문이야. 분사구문 기억나지? 부사절이 축약돼서 부사구로 바뀐 거. 그럼 여기는 사실상 뭐가 생략된 거야? 접속사, 주어, 동사가 생략된 거라고. 그러니까 배운 대로만 떠올려봐. 그럼 얘가 지금 ing가 됐다는 얘기는 기본적으로 동사가 능동이어서 수동이었어. 능동이었기 때문에 ing가 쓰였겠지. 수동이었으면 BPP에서 비동사 제거하고 PPED만 남았을 거 아니야. 그럼 얘를 검증을 해야겠지. 여기 실제 주어가 누굴까? 봐봐. 여기서부터 시작된 문장이 여기서 하나 끝나는 거야. 그러면 this period no. 자, 이 시기 해놓은 다음과 컴마 있지. 요 컴마 있지. 내가 원래 시간 없으면 이거 뭐 하라고 그랬지? 읽지 않아도 관계없다 그랬지. 왜? 여기 앞에 나와 있는 내용에 대한 부연 설명이건 동격이니까. 그러면 이 시기인데 어떤 시기가 되는 건 넌에서는 뭐뭐로 잘 알려진이란 뜻이니까 the new stone age 신석기이란 뜻이 되는 거죠. 그러면 신석기로 알려진 이 시기 해놓고 요게 주어. 그럼 내가 얘기한 것이 컴마 없다고 치더라도 얘를 빼게 되면 명확하게 딱 동사가 보이지. 어떤 시기였다는 뜻이 되는 거야? 인간의 발달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터닝 포인트였다는 거야. 전환점이었다는 거야. 수학으로 따지면 여러 가지 기울기가 플러스로 가다가 마이너스로 꺾여지는 일종의 뭐가 되는 거야? 변곡점과 같은 상황이 되는 거지. 중대한 시기를 얘기하는 거야 이게. 자, 그리고 열었대. 이게 열려진 게 아니라 열었다는 뜻이 되겠지. 얘는 왜냐면 여기 주어진 게 지금 현재 분사니까. 그치? 열려진 게 아니라 연 거야. 누가 열었겠어? 이 시기 자체가 길을 연 거지. 여기에 대해서 최초의 도시와 그 다음에 최초의 그 마을과 도시의 성장에 하나의 길을 열면서, 그러니까 시대가 그 길을 열었다는 뜻이 되는 거야. 생략된 주어는 당연히 this period. 관계는 능동. 그리고 독해의 관점에서 컴마 뒤에 ing 잘 기억해. 컴마 뒤에 ing는 독해할 때는 뭐뭐 하면서라고 해석하면은 거의 정확합니다. 알겠어? 다른 의미가 없어. 뭐뭐 하면서 열면서라는 거지. 됐니? 내가 어떻게 문제를 풀어서 답을 찾아가는지를 좀 그걸 한번 유심히 봐봐, 얘들아. 어? 그다음 내가 일러준 가이드라인 그대로 풀어봐. 50번 풀어봐. 시간 2분 줄게. 지호 어저께 몇 시에 잤어? 내가 안 보일 줄 알았지.
단순하지. 일단 내용 거기 정리할게. 일단 가이드라인은 오늘 내가 가이드라인 계속 지침. brain death 뇌의 죽음, 뇌사. 우리 뭐 뇌사 판정 이런 말 들어봤지? 뇌사. 그 다음에 transplantation. 봐봐. 트랜스란 말이 있고 트랜스 플러스 플랜트가 다시 좀 트랜스와 플랜트가 합쳐진 거고 근데 이 트랜스는 얘들아 우리 국어에서 얘기하는 영어로는 prefix 앞에 고정되어 있는 접두사라고 얘기해. 접두사 prefix. 우리 접미사 접두사 있지 국어에서 그지? 이 트랜스가 붙는 모든 단어에는 뭐가 숨어 있냐면 얘들아 두 가지가 있어. 첫 번째는 바꾸다라는 뜻이 있고 두 번째는 이동하다는 뜻이 있어. transportation 뭐죠? 교통. 그잖아. transportation 교통 타고 이동하잖아. 그 다음에 transgender라고 하는 거. 젠더는 성별이잖아. 젠더를 트랜스한다는 뜻이 되는 거. 바꾸다는 뜻이 되는 거지. 성별의 이동을 의미하는 거잖아. 그래서 앞으로 트랜스로 시작을 했는데 그럼 잘 트랜스레이트 번역하다 바꾸는 거잖아 말을 그렇지? 그러니까 트랜스로 뭔가를 시작했는데 이게 뭔지 모르겠어라고 하면 뭔가를 바꿨다 정도로 그냥 이해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도 오케이 이제 플랜트라고 하는 거는 얘들아 니네가 알고 있는 1번 의미 식물 말고도 심다라는 뜻이 있어. 심다. 그러니까 이거를 한자로 보냐면은 이걸 움직일 이자 심을 식자 이식, 장기 이식이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봐봐, transferring이니까 뭔가를 바꾸는 거지. 이동하겠지. A에서 B로 뭐 하는 거야? 바꾸다. 그 다음에 전달하다. 그다음에 specify는 동사로 구체화 시키다. 그다음에 diagnose는 의사 선생님의 진단. 그다음에 donor 기증자. 이렇게 혈액 기증자. blood donor 하면은 뭐 혈액 기증자. organ donor 하면은 장기 기증자 이런 뜻이지. 그 다음에 이지가 아니지. is 뭐냐면은 제거하다는 뜻이야. 대중의 두려움을 제거하다. premature. 자, pre란 말과 mature가 붙었지. 그러면은 석불은 미성숙한이라는 뜻이다. 요 앞에 프레만 없으면 얘들아 메이초는 성숙한이라는 뜻이다. 그 다음에 suspicion unreliable 원래 reliable은 믿을 수 있는데 믿을 수 없는 이라는 뜻이 되는 거지. 그 다음에 precision 명사로 쓰이면 정확성이다. 크리테리아 명사로 분류라는 뜻이 되는 거지. 뭐 하나 뺄 게 없어. 뭐 하나 거를 게 없는 다 중요한 단어들이야. 물어보자. 1번 한 사람 문 들어봐. 답 1번. 없고 2번, 3번, 4번. 하나, 둘, 셋, 넷, 다, 5번.
일단 4번과 5번 먼저 볼게요. 둘 중에 하나가 답이요. 정답은 먼저 얘기할게. 4번이었어. 근데 얘가 4번 못지않게 얘는 오답이긴 했지만 되게 중요했거든. 자, 설명을 이걸 먼저 할게요. 마찬가지야. 이 미주 쳐놨지? 그 문장 시작이 어디서부터인 거부터 찾아내려면 되잖아. 문장이 어디서부터 시작했어? 요놈부터 시작했잖아, 그렇지? 맞지? 여기로 안 넘어갔어. 이 밑줄 친 문장 안에서만 해결이야. They certainly. 그들은 틀림없이 maintain mistaken belief. 잘못되어진 그러한 신념 혹은 믿음을 유지한다는 거야. 어떤 잘못된 신념 믿음이냐? 대비아와 같은. 대 뒤에 보니까 봐봐. 여기가 주어지. 이건 이제 물어볼 거야. 이주가 동사 맞지? Unreliable process. 이게 뭐가 되는 거야? 비동사 뒤에는 항상 뭐가 나오죠? 이 보어지. 그지? 그러면은 주어 동사 보어 이거 몇 형식이야? 이 형식이지. 문장의 형식이 부합되면은 걔는 완전한 문장이야. 1형식이면 주어랑 동사만 있어도 완전한 문장이라고. 뭐 뒤에 있어야지만 주어랑 동사만 나와 있다고 불완전 문장이 아니라고. 자, 근데 그럼 여기 대신 뭐가 되는? 1번 관계대명사, 2번 동격절 접속사. 시연아 뭐라고? 그렇지. 동격절 접속사. 반대는 뒤에 불완전한 문장이다. 그렇지? 그러니까 얘는 도대체 어떤 잘못된 믿음인지에 대한 잘못된 믿음의 내용이 쭉 서술되어 있는 거지. 그게 뭐냐? Diagnosing the brain death. 뇌사 진단이라고 하는 것이 그다음에 동사가 나왔지. 그다음 뭐가 나왔어? Unreliable process. 믿을 수 없는 과정이다라는 거야. 이거 어떤 한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 뇌사예요라고 진단 내리는 게 이 믿을 수 없는 과정이다라는 거지. 뭐가 약한 거야? 정확도가 약한, 정확도가 떨어지는 이라는 뜻이 되는 거지. 근데 얘가 왜 틀렸어? 렉은 얘들아 동사야. 부족하다라고 하는. 자, 여기 지금 봐봐. 앞에 본동사 있어 없어? 기본적으로 주어 여기 앞에 대시 있었어. 그치? 그 다음에 거기 보면 diagnosing the brain death가 주어고 is가 동사였잖아 지금. 그럼 주어 동사 있지? 이게 지금 내가 그대로 써볼게 그냥. 써볼게 구조만. 그럼 여기다가 뭘 쓴 거냐면은 unreliable process 해놓고 reg이라고 하는 여기다가 또 동사를 쓴 거야. 이 reg이라고 하는. 여기에 and가 있으면 동사 두 개가 병렬되는 건 인정하지만 접속사가 없이 동사가 두 번 나왔다는 얘기는 문장이 두 개란 얘기야. 얘들아 주어는 두 번 나오는 거 의미가 없어. 동사가 중요하거든. 문장이냐 아니냐 판단을 할 때. 왜냐면은 동사만 가지고도 문장이 돼. 명령, 문 있잖아. 그래서 이거는 동사가 두 개 나왔으면 반드시 문장이 두 개 되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얘 주장에 따른 얘가 동사이기 때문에 정확도가 약하다, 부족하다는 뜻이니까 얘가 동사라는 얘기인데 이미 앞에 주어 있고 동사 있고 여기쯤에 예를 들어서 and와 같은 접속사가 하나가 더 있었으면은 이 앞에 문장 올 수 있지. 아무것도 없어. 따라서 여기는 절대 뭐야? 동사가 올 수 없는 거야. 알겠어? 여기다가 이거를 동사라고 쓴 이 주장하는 사람은 뭘 얘기하는 거냐? 얘가 주어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주어 나온다면 동사는 또 주어 나온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지. 말 같지도 않은 소리인 거지 사실. 뭘로 바뀌어야 되는 거야? 그냥 이 하나에 어우러질 수 있는 하나의 덩어리로 바꾸면 되는 거지. lacking이라고 하는 부족한이라고 하는 현재 분사 형용사로 바꿔주면 되는 거야. 접속사 없이 문장 두 개는 어불성설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거야. 대원칙이야. 이건 뭐 전혀
협상의 여지가 없어. 자 그럼 5번 봐봐 이제 5번 미스테리하지. 5번 틀린 사람들의 심리가 나 뭔지 알아. 왜냐? immediate barrier. 즉각적인 매장. 사람을 죽은 사람을 그대로 매장시키는 거. 혹은 cremation, 화장. 이제 화장터 가가지고 사람을 화장시키는 거. 그러면 즉각적인 매장이나 화장이 주어인 것 같아. 의미가 중요하지 않아? 그 다음에 이게 동사 맞지? 그 다음에 is intended니까 BPP인 거야. 여기 B 플러스 PP만 있어. 그러니까 주어랑 동사만 있잖아요. 불완전한 문장이니까 여기 꾹 물 수 있잖아요. 목적격 관계대명사니까 이렇게 주장하는 거지, 그지? 지금 5번으로 답 쓴 사람들 그런 생각이었잖아. 그지? 거기까지 한 건 참 기특한데 이게 이제 중학교 때까지는 그 생각이 고정되어 있는 거지. 봐봐. 오늘 배운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거일 수도 있어. 이게 관계 대명사든 관계 부사든 얘들아 여기에 주어가 나오고 플러스 자 이게 중요한 게 아닌데 무슨 동태야? 수동태가 나왔지? 관계대명사 뒤에 주어 나오는 BPP 여기 뒤에 아무것도 없어도 관계가 없어요. 주어 뒤에 동사가 수동태가 나와 있잖아. 수동태가 됐단 얘기잖아. 그럼 뭐야? 원래 주어 동사 목적어의 삼형식의 완전한 문장이었다라는 거야. 문장이 완전했기 때문에 수동태가 만들어진 거지. 목적어가 없었으면 어떻게 수동태가 만들어져? 결론만 얘기할게. 앞으로 관계대명사 뒤에 BPP가 있으면 이거는 무조건이야. 아 이거 완전한 문장으로 보고 풀어야 되는 거야. 알겠어? 관계대명사 뒤에가 주어격 수동태의 동사가 나와 있는 모든 문장은 다 완전한 문장 취급하면 돼. 이해돼? 그럼 이건 왜 맞습니까? 앞에 봐봐. for whom이 있었지.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는 뭐랑 똑같다고 얘기했었지? 결국에 뭐야? 이 문장은 그럼 어떤 문장이 되는 거야? 완전한 문장이었다고. 근데 얘만 있었으면 안 돼. 얘는 목적격 관계대명사니까 이 뒤에는 주어랑 동사만 나와 있고 목적어 없어야 되거든. 불완전한 문장 돼야 되거든. 근데 앞에 뭐가 있었어? 전치사 for이 있었지. 우리 전치사 플러스 관계사가 만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지?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는 뭐랑 이퀄이야? 관계 부사랑 이퀄이잖아. 우리 관계부사 뒤에는 무슨 문장이 나온다고 배웠어? 완전한 문장 나오잖아. 그러니까 얘가 맞는 거라고 얘들아. 이해돼? 이거 앞으로 최소한 200번쯤 나올 거야. 문제 풀면서. 수동태로 된 문장은 완전한 문장이야. 주어랑 동사만 나와 있어서 썰렁해 보일지라도 완전한 문장 취급해야 돼. 어? 집에 가서 복습해라. 답은 4번이었어. 자 오늘 라스트 5번 문제. 몇 번을 풀어보냐면 56번 풀어보자. 이거는 좀 다 맞고 끝내자. 전원다.
자, 그만. offend. 패시브 소극적. 공격적인. 이것도 공격적. regard라고 하는 건 명사입니다. 고려. assertive는 적극적. 단호한, 다대. annoyed는 짜증나. 뭐 이렇게. annoying. he annoyed me 하면 그는 나를 짜증나게 해요. 그렇지. 자, 요령을 한번 익혀봐 보자. 나서냐? 봐봐. 일단 수는 누가 봐도 관계대명사였지. 이게 도우수가 있었지. 이게 일종의 삼행사란 말이야. 도우수는 뭐야? 대세 복수형이지. 도우수 후는 그냥 이렇게 해석하면 돼. 뭐뭐 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이 되는 거야. 그러면 those who offend them, 그들을 공격하는 사람들에 대해 사람들이 반응하는 세 가지의 주된 방식이 있어요라는 뜻이지. 그러니까 남이 나한테 공격하는 거. 이럴 때 내가 반응하는 게 한 세 가지 정도가 있다라는 거지. 중요한 건 해석이 아니었잖아. 그치? 해석하지 말라 그랬잖아. 딱 찾으면 되는 거야. 여기다가 지금 이거 동사거든? 관계대명사가 있잖아. 이거 주격 관계대명사지. 그럼 의도가 뭔 거 같아? 첫 번째 딱 떠올리게 봐. 주격 관계대명사의 수일치를 물어보는 문제잖아. 이게 동사가 나와 S가 없지. 이거 복수란 얘기잖아. 앞에 선행사랑 지금 수일치가 되어져 있는지만 확인하면 되는 거지. 얘는 복수니까 얘는 맞죠. S가 붙으면 틀린 거예요. 그 다음에 2번으로 가. 답은 2번이었습니다. to hurt만 봐가지고는 문제를 아무것도 풀 수 없어. 얘 역시 얘들아 문장의 시작 지점으로 올라가 봐. 문장의 시작 지점을 쭉 가서 여기서부터가 문장의 시작이었지. instead of는 뭐뭐 하는 대신에 라는 뜻이죠. 그러면 trying to get on offensive individual. 그러면 한 명의 공격적인, 공세적인 어떤 사람들, 그지? 사람들로 하여금 get to stop to hurt them. 야, 그들에게 상처 입히기 위해 멈추는 거야? 아니면 이 사람들이 상처를 입히는 걸 멈추게 하는 거야? 이게 스탑이 나오게 되면은 문제에서 물어보는 의도는 딱 두 가지인 거야. 스탑은 기본적으로 뒤에 이 목적어 자리에다가 투부정사와 그 다음에 동명사 두 가지가 나올 수 있지. 다만 우리 수능어법에서 물어보는 포인트는 딱 한 가지인 거야. 여기에 투부정사가 왔을 때의 의미와 동명사가 왔을 때의 의미. 여기에 투부정사가 오게 되면 이건 뭐가 되는 거지? 동사 원형 하기 위해 멈추다. 목적이야, 목적. 행위의 목적. stop 뒤에 동명사는 뭐야? stop smoking, stop to smoke. 담배 피기 위해 걸어가다가 멈추는 것과 담배 피는 걸 멈추는 건 완전 다른 거잖아. 그지? 그러면 stop 뒤에 동명사가 나오면 이건 얘의 목적이었지. 얘는 그 행위 그 자체에 대한 중단을 얘기할 수 있는 거지. 여기서는 공격적인 그 개인들이 그들에게 상처 입히기 위해 멈추는 거, 그지? 멈추는 거를 시도하는 게 아니라 공격적인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한테 공격하는 것 자체를 무한 상처 주는 걸 멈추는 거, 멈추는 것을 멈추게 하는 것, 멈추게 하기 위해 시도하는 것을 하지 말고 다른 방법을 찾아가는 뜻이 되는 거니까 여기는 헐팅으로 바뀌어야 되는 것이지. 자, 그 다음 봐. 3번은 리틀이지. 리틀. 우리가
1번 리틀, 그냥 아무것도 없는 리틀, 얘 같은 리틀이 있고, 그 다음에 앞에 부정관사 어가 붙은 어리틀이 있지. 얘는 부정, 얘는 긍정. 그리고 얘네 둘의 공통점은 뭐가 된다? 할 수 없는 명사가 온다는 공통점이 있지. 이걸 올리는 s도 안 붙어 있고, 이건 고려라는 뜻이야. 이건 추상명사가 되는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얘는 맞죠. 거의 고려하지 않다는 뜻이야. 그리고 품사가 더군다나 형용사. 리틀과 few는 다 형용사, 수량 형용사로 불려. 그 다음에 4번에 is. 동사의 밑줄을 쳐놨으니까 아까 배운 대로 빨리 앞에 주어만 보면 되겠지. 근데 얘는 BPP가 아니었어. 그냥 비동사 is만 나와있지. 수일치일 가능성이 99.99%. 앞에 주어 볼까? Dealing with conflict니까 갈등에 대처하는 마지막 단어. 얘가 주어가 되는 거지. 얘가 여기 이렇게 수일치가 되는 것이지. 그잖아. 지금 이거 동사에 밑줄 쳤을 때 수동태냐 아니면 수일치냐 이외에 뭐가 다른 게 있디? 없잖아 지금. 앞으로도 없어. 그냥 이렇게 풀면 된다. 그 가이드라인에 맞춰가지고 문제. 그 가이드라인을 니네가 얼마나 머릿속에 기억을 계속 유지하느냐가 그 문제를 앞으로 맞추느냐 틀리느냐의 중요한 성패가 될 거야. 5번 가볼까? 얘도 밑줄을 쳤지만 문장의 시작부터 봐봐. 여기서부터가 시작이야. 자, 뭐 어떤 assertive를 몰라도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assertive한 사람들이 주어요. will discuss니까 토론할 거래. 그치? 그러면 이거를 토론하겠지. 이게 목적어 자리란 말이야. 목적어 자리에 오는 what은 뭐야? 명사절 접속사. 그치? 그리고 명사절 접속사 what의 특징은 뭐야? 뒤에 불완전한 문장이 온다라고 하는 거. 완전한 문장이 오는 건 뭐가 왔지? 대시 왔었지. 그래서 얘는 뒤를 보게 되면 has annoyed them. 뭐가 없어? 주어가 없잖아. 불완전한 문장 맞네. 따라서 얘는 뭐다? what이 올 수 있다는 것이지. 그래서 5번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이해됐어?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 시간 1분 줄 테니까 오늘 배운 거 다시 한번 복습하고 수집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오늘 되게 중요한 거 많이 배웠어. 집에 가서 한 20분이라도 꼭 복습해.